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어제 저녁에 내린 비로 밤새 이제 비가 좀 제법 내렸어요. 그래서 풀숲에 들어가면 이슬도 많고 굉장히 촉촉합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 근처인데요. 이렇게 이제 요 야외 공연장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요 옆에 요 경계 지점을 따라서 이쪽은 잔디밭이고 이쪽은 이제 그냥 자연적인 숲입니다. 요런 이제 숲 가장자리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촬영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식물들 막 엄청나게 여러 개가 여기 한꺼번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요 식물, 양지꽃일까요? 집신나물일까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금방 알아맞추실 거예요. 잎하고 잎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작은 잎들이 있는 건 집신나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집신나물은 굉장히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서 이제 약명으로는 선악초라고 부르고 많은 이들이 이제 나물로도 사용하고 채취해서 이제 효소를 담그기도 하고 말려놨다가 이제 차로도 이제 음용하는 그런 이제 약초이자 나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잎이 4장이 돌려놨네요. 자, 요거 큰 걸로 좀 볼까요? 하트 모양의 잎이 이제 4장이 돌려놨는데 요것은 꼭두선이입니다. 꼭두선이가 이제 성장하면 아유 부러졌네. 연약한데 잎을 보시게 되면 줄기를 보시게 되면 보이나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줄기에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살에 스치고 지나가면 상처가 나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풀인데 어릴 때 이제 수놀러 올 때는 나물로 드시면 상당히 이제 괜찮은 나물축에 속합니다. 뿌리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서 대한민국 식약청에서도 이제 사용을 금지시킨 그런 이제 약재이니까요. 절대로 약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염색지로도 사용을 못하게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꽃이 다 폈다가 지고 열매가 맺히려고 그러는데요. 빨간색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제 새들도 좋아하고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그런 열매인데요. 덜꽁나무입니다. 덜꽁나무. 덜꽁나무도 있고 가막살 나무도 있는데 거의 비슷해서 저도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잎은 연할 때 잎은 뭐 채취해서 나물로 드셔도 되고요. 열매는 뭐 과실주를 담근다든가 잼을 담그시면 좋은 그런 이제 나무입니다. 덜꽁나무고요. 요 옆에 이제 노랗게 꽃이 피려고 하는 요 식물이 있습니다. 이제 꽃대가 달려서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잎하고 잎 사이가 이렇게 작은 잎이 있죠. 근데 잎이 어딘가 모르게 좀 복잡합니다. 요것은 뱀무입니다. 뱀무. 자, 밑에 쪽을 보시면 요런 식물이 또 있어요. 이 잎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결각도 막 있고 요런 걸 보시면 또 진범이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시기에 이제 지금쯤 되면 옆에처럼 이렇게 꽃대가 형성이 되는데 꽃이 노랗게 핍니다. 꽃을 보시면 이제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범하고 거의 흡사한 게 이 줄기의 털도 진범하고 이렇게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줄기 있는 거, 줄기에 집신나물처럼 이렇게 잎과 큰 잎 사이에 작은 잎이 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진범하고 어릴 때 잎은 진범하고 구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세심함이 필요하겠죠. 뱀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이런 이제 쑥은 굉장히 많습니다. 쑥도 많고 이제 단오 전에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하든가 해야지 단오 이후에는 나물로는 활용 못하고 잘 말려놨다가 이제 뭐 목욕할 때 입욕제로 쓰든가 아니면은
모기뿔 피울 때, 요새는 뭐 시골 아니면 모기뿔 이 쑥으로 갖다 피우는 데는 거의 드물겠죠.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게 쑥이고요. 옆에 보면 꿀풀과 식물인데 잎이 굉장히 단정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요것은 층층이 꽃입니다. 층층이 꽃. 자, 층층이 꽃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에 이제 위에 꽃이 분홍색의 꽃이 이제 층층으로 펴요. 이렇게 이제 이 마디마디 요런 이제 입자루 사이사이마다 이제 그런 꽃들이 피는데 이제 쓴맛이 강합니다. 쓴맛이 강해서 봄에 올라올 때는 이제 좀 쓴맛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드셔도 되고요. 쓴맛 싫어하시는 분은 좀 살짝 우려냈다가 데쳐서 우려냈다가 드시면 되는 나물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맛은 없는 그런 나물인데 꿀풀과 식물이고 이제 나물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쑥부쟁이가 이제 막 한 무더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쑥부쟁이를 이제 꽃이 피면 이쪽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다 쑥부쟁이 군락지예요. 쑥부쟁이 군락지인데 여기에 이제 쑥부쟁이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어릴 때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이제 약초로도 괜찮고 지금 이렇게 억세졌을 때는 채취해서 효소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쑥부쟁이 종류는 갯쑥부쟁이, 갯가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 갯쑥부쟁이, 그리고 개쑥부쟁이,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쑥부쟁이, 울릉도에 자라는 섬쑥부쟁이, 그리고 이제 잎을 만져보면 이제 까실까실한 느낌이 나는 까실쑥부쟁이 등 다양하게 있는데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이제 차이점을, 미세한 차이점을 자꾸 보시면 이제 눈썰미가 자꾸 생겨지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매산자를 하고 있는 이 이파리, 요거는 이제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이렇게 이제 큰 잎은, 성장한 잎은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중간에 있는 잎들은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좀 부드럽고 연한데 요럴 때 채취하셔서 장아찌를 담가 놓으시면 반찬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나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줄기를 조금씩 채취해서 말려놨다가 차로 드셔도 되고요. 이른 봄에 가장 빨리 꽃을 피우잖아요. 진달래와 함께. 진달래보다도 먼저 필 거예요. 노란색 꽃은 이제 잘 갈무리해 놓으셨다가 차로도 활용하는, 버릴 게 없는 아주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버릴 게 없는. 자, 쑥부쟁이들 많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꼬리조팝나무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팝나무, 꼬리조팝나무, 쌀이나무 종류들은 연한순을 다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팝나무 종류들은 좀 쓴맛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기를 잘 우려야 됩니다. 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될 만큼의 이제 그런 쓴맛인데 좀 잘 우려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제 나물입니다. 꼬리조팝 나무고요. 여기 아주 마가 튼실하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덩굴로 돼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쑥부쟁이들 굉장히 많죠. 쑥부쟁이들 많고, 요거 보면 이제 층층이 꽃, 네. 층층이 꽃입니다. 층층이 꽃. 층층이 꽃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키가 이렇게 쭉 자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것은 아까 작은 걸 보여드렸는데, 요것은 이제 사이질방. 이제 어린 잎을 요 끝단 부분을 나물로 활용하는데 지금은 끝단 부분도 좀 억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만 나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개구리자리, 노란 꽃이 핍니다. 이렇게 이제 노란 꽃이 피고, 요런 이제 습지대에, 물이 흐르는 습지대에 좀 제법 많이 있는 것이 요 이제 개구리자리인데, 미나리 아제비과의 대표적인 이제 유독식물입니다. 요 이제 종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나리 아제비, 그리고 이제 개구리자리, 털개구리자리, 개구리 미나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담아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이렇게 오이풀 열매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절대로
여기에 보시면 털도 굉장히 많고요. 절대로 이런 거는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주 미끈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마주 나면서 지그재그로 피는 거 있죠. 1편에 보여드렸던 그 사내박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지만 요거는 요런 이제 습지대, 물기가 좀 있는 곳에 많이 있는 좁쌀풀입니다. 노란색 꽃이 피는데 요것도 이제 어릴 때는 나물로 해요. 근데 조금만 성장하면 굉장히 억세지고 뻣뻣해지기 때문에 나물로 하기보다는 좀 키워가지고 야생화로 즐기면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이게 잎이 2장씩 모여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성장한 개체들은 밑에가 잎이 3장,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제 3장짜리가 모여나는 것도 있고요. 많은 거는 막 4장짜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2장, 3장이 가장 많은 것이 요 식물의 특징입니다. 좁쌀풀이고요. 이 좁쌀풀 상당히 많네요. 이거 이제 요거 좁쌀풀 옆에 요 식물 이제 지그재그로 요걸 보여드릴까요? 요거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2장씩 요 모습이 나비가 앉아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비나물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금은 좀 억세졌는데 선단부는 아직도 연해요. 근데 뭐 요새 선단부 요거 뜯어갖고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이제 한번 만나면 굉장히 한 포기가 여러 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양을 채집할 수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나비나물이고요. 옆에 요거 이제 잎하고 잎 갈라지는데 이렇게 자주색 반점이 잎맥을 따라서 선명하게 나 있는 요거 바디나물이죠. 자, 지리강을 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요 이제 식물들 요거 깻잎 같이 보이잖아요. 어디 큰 거 없나? 요 이제 깻잎 같이 보이는 요 식물들 무엇일까 궁금하셨는데 요 파리풀입니다. 파리풀. 파리풀은 이제 성장하면서 잎 줄기, 잎 갈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좀 갈색 톤의 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각이고요. 꼭 뭐 삼박하나 뭐 방아풀 같은 그런 거하고 비슷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 화학산에 오셨던 우리 구독자님 한 분 중에서 모르고 이걸 다른 나물인 줄 알고 이제 드셔보셨다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졸음이 쏟아져서 좀 불편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어도 안 죽네 그렇게 이제 무모한 도전은 하시지 말고요. 유독식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 가급적 잘 판단하시고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요거 처녀바지라는 바지나물이고요. 여기 이제 처녀바지가 여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 군락지예요. 제가 이제 요 바지나물 영상 따로 하나 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올라갈 거고요. 요거 이제 쑥부쟁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요런 이제 모습이 쫙 올라왔는데 요럴 때 모습은 이제 고들빼기하고 비슷합니다. 꽃이 피는 모습이. 쓴바귀 종류들이 다 요런 식으로 피는데 요것은 꼬리뱅이입니다. 밑에 쪽에 이제 너무 복잡해서 이제 밑에는 못 보여드리는데 꼬리뱅이라는 식물이고요. 이것도 나물로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꼭 밀나물처럼 보입니다. 밀나물처럼 보이는데 여기 가시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가 있죠. 밀나물하고 청가시 덩굴은 요거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선단부 이렇게 올라오는 요 부분이 굉장히 고소합니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생으로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뭐 올리브유나 뭐 이런 들기름을 넣고 볶아서 드시면 상당한 별미의 맛을 내는 나물입니다. 한국의 아스파라거스라고 부르죠. 청가시 덩굴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제 계란 후라이를 닮았죠. 개망초입니다. 개망초. 우리가 요 이제 개망초 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런 이제 모습도 어느 정도 개망초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요렇게 성장한 모습은. 그런데요,
요거 뭔지 아십니까? 요거 제가 며칠 전에도 산소에서 나물 찾기 할 때 가르쳐 드렸던 그 나물 같죠? 미역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미역치가 아니고 개망초의 일년초입니다. 일년초. 개망초에 올해 이제 싹이 터가지고 성장한 요런 개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개망초는 이런 건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식물은 자꾸 봐야 되고, 이제 털이 많아서 미역치하고 구분은 되지만 털이 없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어린 개체들은 흡사 이렇게 입자루하고 잎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숟가락처럼 보이는 식물, 이것은 이제 뭐 미역치, 거기에다가 또 저 뭐 마타리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 뭐 독초가 섞여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식물 이름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다른 영상과 한번 비교하면서 이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개망초의 오래 난 새싹입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뺀질뺀질한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털이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만져봐도 굉장히 뭐 꺼끌꺼끌은 하진 않지만 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춰드리면 털 많은 거 보이시죠? 개망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식물 중에 뱀무 있었잖아요. 뱀무잎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줄기에 털도 있고. 자, 근데 요거는 잎에 지금은 이제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흰 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뱀무하고 요런 진범하고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좀 잎이 좀 뺀질뺀질한데 잎에 자세히 보시면 흰 반점들이 아주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밑에 쪽에 보면 밑에 쪽에는 아주 선명하게 있는데 밑에 쪽에 있는 것은 지금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쫙 아주 날렵하게 올라와 있는 요 잎은 미국 쑥부쟁이입니다. 미국 쑥부쟁이. 미국도 살기 좋은데 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번식력이 뛰어나고요. 요 이제 선단부 연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면 상당한 양을 만날 수 있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식물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큰 까치 수염입니다. 큰 까치 수염하고 까치 수염의 구별법은 이렇게, 큰 까치 수염은 잎에 전혀 이제 솜털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까치 수염은 솜털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식물들은 전부 다 파리풀입니다. 파리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한 개체를 보면 이렇게 잎이 갈라지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자주색이라기보다는 갈색에 이렇게 이제 색이 묻어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디나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디나물이 석장인데 여기 한 장이에요. 석장이 아니고 이제 한 장인데 세 방향으로 이제 갈라진 거잖아요. 이 연맥을 따라서 자주색 이렇게 색이 많이 묻어 있다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이제 세 갈래로 갈라졌네요. 요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전부 다 그런 건데, 요것은 양지꽃인데 양지꽃 중에서도 세임 양지꽃입니다. 다른 양지꽃은 보시면 밑에 다른 잎이 여러 장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끝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세임만 딱 핍니다. 요거 다 그렇죠. 이렇게 밑에 다른 잎이 없습니다. 여기 작은 것도 보여드릴까요? 다른 잎이 없죠. 이렇게 이제 석장만 딱 올라왔기 때문에 새잎 양지꽃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새잎 양지꽃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양지꽃처럼 보이죠. 근데 요거는 큰 잎하고 큰 잎 사이에 요런 식으로 이제 작은 잎이 있죠. 이제 요런 식의 여러 장이 붙어야 일반 양지꽃이고, 요것은 이제
잎이 딱 세 장이 있기 때문에 세잎 양지꽃입니다. 요것은 양지꽃이 아니고요. 요것은 집신나물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층층이 꽃이 굉장히 많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바디나물, 기본적인 바디나물과 옆에 처녀바디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다 바디나물인데 동일하게 약으로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잎장 한 장이 내 손바닥만큼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큰 개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 진범, 개망초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죠.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는 이거 꽃이 안 폈어요. 그늘이라서 그런가. 아, 꽃이 폈다가 이렇게 이제 큰 거는 열매가 달렸습니다. 여기에 꽃이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이 꽃이 피는데 은방울 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잎에 세로로 아주 미세한 세로 줄이 많이 가 있고요. 끝에가 이제 뾰족하고요. 이렇게 잎이 두 갈래로 성장한 것들은 두 갈래로 올라와서 꽃이 피는데 꽃이 밑에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핍니다. 요 은방울 꽃입니다. 독초이고요. 이 독초라도 함부로 훼손하지 말 것은 이 독일 은방울, 유럽에서는 독일 은방울의 이 꽃에서 추출한 추출물로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향수 샤넬 넘버 파이브를 이 꽃에서 추출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초라 할지라도 잘 활용만 하면 이것이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식물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개암나무, 그죠? 꼴이 이렇게 딱 나온 이제 개암나무, 개암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개암이 달리고 나면 요거 굉장히 건강에도 좋습니다. 요게 이제 뭐 이것도 심지어 정력에 좋은 그런 열매라고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걸 얼만큼 먹어야 그런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추억, 요 안에 이제 깨금이라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열매를 이제 빼갖고 먹으면 고소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물론 이제 몸에 굉장히 좋으니까 뭐 그런 표현을 썼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모든 식물이 정력제라고 소개하고 그러면은 뭐 나만 알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쑥부쟁인데 잎이 좀 틀리죠. 이렇게 하나는 타원형이고 하나는 좀 많이 갈라졌죠. 잎에 옆에 톱날처럼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갈라졌다고 해서 예전에는 가세 쑥부쟁이로 부르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쑥부쟁이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봐놨다가 나물로 활용하실 건지 야생화로 즐길 건지 그것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나무가 있는데 요것은 보리수 나무입니다. 요것은 이제 야생 보리수라서 열매도 잘 안 달리는데 열매가 달려도 좀 작습니다. 하지만 이제 뜰보리수라든가 뭐 왕보리수 같은 왕보리수를 뜰보리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보리수 나무는 열매를 한 말만 먹으면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보리수 나무 열매 한 말만 먹으면 이제 각종 기침, 기관지 염증 같은 거를 다 없앨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만큼 굉장히 좋은 그런 열매입니다. 요것은 야생 보리수 나무인데 열매가 안 달렸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도 여기 있고요. 아카시아 나무 꽃도 굉장히 좋죠. 올해는 아카시아 꽃이 전국적으로 한 일주일을 못 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고 올해는 꿀값도 굉장히 비싸질 거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나비나물이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무리 지어서 자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층층이꽃,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처녀바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 꽃
향도 굉장히 진해요. 쥐똥나무 꽃인데 향도 굉장히 진하고, 여기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까맣게 익으면서 열리는데 생긴 게 꼭 쥐똥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요 식물, 요 이제 숲에 들어오면 요 식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사진 보내주신 분도 있었어요. 담쟁이 덩굴입니다. 담쟁이 덩굴이라서 이렇게 이제 덩굴송으로 뻗어 나가는데, 담에 붙어 있는 거 보셨으면 담쟁이 덩굴인 걸 아셨을 건데, 땅바닥에 이렇게 기어 다니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거의 잎은 이렇게 3장씩 이렇게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곳에서 몰려와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위에 올라오면 이렇게 3장씩 딱 갈라지는 것이 특징인 담쟁이 덩굴. 이것이 이제 소나무를 감고 올라간 줄기가 송담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당뇨에도 좋고 건강에 좋은 약초라고 알려져서 또 많이들 채취들을 하러 다니시고 하죠. 하지만 이제 이 담쟁이 덩굴이 벽을 감고 올라가거나 바위를 감고 올라가면 독성이 있다고 하니까 약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나무 감고 올라간 게 최고 좋다고 해요. 담쟁이 덩굴입니다.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잎이 넓은 이제 질경이도 여기 보이고요. 질경이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잎이 넓고 굉장히 튼실하고 싱싱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채취해서 그냥 삶지 않고 그냥 뿌리채 말려도 되는데, 가급적 뿌리는 캐지 말자고 했죠. 이제 저하고 약속입니다. 뿌리는 가급적 캐지 말고 지상부만 채취해서 이제 데쳐서 말리든가 바로 이제 볶아 드셔도 되고, 묵나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게 약명으로 차전자라고 하는데요. 이 질경이의 씨앗이 이제 굉장히 이 물을 흡착하는 능력이, 수분을 흡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에 이 차전자, 이 질경이 씨앗 안 들어간 다이어트 식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드시면, 흔하지만 저평가되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질경이 나물이고요. 옆에 잎이 2장 이렇게 올라간 거, 누가 보면 이제 백화수호, 은조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은조롱이 아니고, 요것은 이제 아주 작은 꽃이 피는 같은 박주가리과 식물이에요. 이제 외박주가리라는 그런 이제 식물입니다. 꽃이 희귀해서 꽃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요런 이제 박주가리 종류들은 약으로 다 사용합니다. 뭐 백미, 민백미, 선백미, 아마존, 솜아마존, 이 박주가리과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화수도 그 이제 한 종류고요. 이런 식물들 자세히 알고 이제 견문을 넓혀 나가시면 약초도 이제 많이 아시게 되고, 또한 나물 공부도 많이 아시게 되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도 어울릴 때 식물 이름 좀 어느 정도 알고 그러시면 굉장히 좀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 이제 직장 주변에 깊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숲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식물들이 있다는 것을 영상에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자꾸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계속 홍보할 겁니다. 이것이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식물을 뿌리가 살아 있으면 이 식물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으로 이용하시든지 나물로 이용하시든지 뿌리는 건들지 말고 지상부만 채취하고, 또 번식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이렇게 삽목이라는 그런 이제 번식 방법도 있고,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자원식물들은 계속 보존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